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주민의 손에 잡히는 보상 이야기의 백주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통사고도 건강보험 처리한다는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이제 구상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 가해자가 내 가족일 때도 구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주민의 손에 잡히는 보상 이야기 손보상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 시 가족에게 구상하나요? 라는 주제로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면 제58조 구상권이라는 조항에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권리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건강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그 건강보험을 지급한 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병원비를 지급한 공단은 그 책임자인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한 주제는 그 가해자가 만약에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 직계 가족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제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강의하면서 그 스타렉스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스타렉스 차를 운전하시고 그 뒷좌석에 사모님께서 탑승하고 계셨는데 스타렉스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그 뒤에 탑승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창문이 깨져서 튕겨 나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건에 있어서 건강보험 처리를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로 건강보험 처리를 하게 돼서 사모님이 치료를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었고 또 한도가 적었는데 건강보험 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 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합의금도 받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그 가해자인 목사님에게 공단이 다시 그 치료비를 구상한다면 목사님 입장에서 사모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건강보험 처리를 안 받은 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쵸? 건강보험 처리를 했는데 목사님이 가해자이니까 목사님한테 다시 구상한다? 그렇게 따지면 건강보험 처리를 안 한 것과 같은 건데 그러면 이거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목사님에게 즉 내 직계 가족에게 구상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매우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 거고요. 법원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 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의 2002년도 판결입니다. 자, 이 사례는요, 그 남편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남편 아마 지역보험 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그 밑에 이제 자녀와 배우자가 이렇게 피보험자로 가입이 돼 있잖아요. 가입돼 있는데 남편이 운전을 하고 아마도 옆에 부인이 똑같이 탑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처리를 했고 건강보험 처리를 했던 공단이 남편인 가해자인 남편한테 구상을 한 겁니다. 구상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이거 판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대구지방법원의 판사가 판결한 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역 피보험자인 남편은 같은 지역 피보험자인 그 처와 동거한 자로서 지역 피보험자에 지급되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대가 관계에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보험료, 이 보험료를 남편이 전에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보험료를 남편이 전에 부담하고 그리고 그 배우자는 그 지역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지역 피보험자는 통상 동거 친족에 대해서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부인이
가해자인 남편한테 어떤 그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같은 배우자니까 친족끼리는 안 할 거란 말이죠. 뭐 요즘은 뭐 부부끼리도 이런 걸로 싸우고 이혼할 수 있다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 살고 있고 또 그 경제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배우자에게 하지 않는 이 그 행사를 공단이 남편에게 그 제3자이란 이유로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공단이 남편한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부인이죠. 배우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건강보험 처리 안 해준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구상권 남편한테 행사하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제도의 효용이 떨어지니까 이런 걸 비춰볼 때 제3자의 범위에 동거 친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그래서 구상권을 못하게 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 고향인 전주네요. 전주지방법원의 2005년도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판결 요지를 살펴봐도 내용이 동일합니다. 피보험자와 동거 친족 등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 이익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함께 향유하는 주체인데 만약 보험자가 하여금 동거 친족에 대한 청구권 대리를 허용하면 피보험자와 동거 친족들에게 보험 가입의 이익을 빼앗아 결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하여서 보험의 효용에 반한다. 다시 얘기해서 부인한테 보상하고 배우자에게 구상한다? 그러면 건강보험 가입한 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 가입한 제1조 목적에 반한다 이거죠. 그래서 효용성에 반하고 효용성의 취지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의 범위에 포함하면 안 된다. 즉 친족, 가족, 동거 친족에 대해서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전주지방법원에서도 가족에게는 구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오늘 강의를 또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교통사고도 건강보험 처리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중대한 과실일 때는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대한 과실이 그 범위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가 건강보험 처리되는 것을 알았는데 건강보험 처리하고 나서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가해자가 내 가족일 때, 내 남편일 때, 내 배우자일 때 또는 내 부모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상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강의를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 동거 친족은 제3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내 가족들에게는 구상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 취지는 부인에게 보상하고 남편에게 다시 구상하면 보상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우리 법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건강보험 처리함에 있어서 그 운전자가 내 남편이거나 가족이어서 혹시라도 구상하면 어떠지? 혹시라도 내 배우자나 남편이 구상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걱정할 거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사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예, 오늘 시간이 짧아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작년에도 저기 그 경남 쪽에 마티즈를 운전하고 옆에 그 28세 정도 된 거의 성인인 딸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운전하고 옆에 딸아이가 탑승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옆에 타고 있는 따님이 많이 다쳤죠. 그 사고에 있어서도 건강보험 처리를 하게 됐는데요. 건강보험 처리하고 공단에서 엄마인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한 엄마인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느냐, 그때도 공단에서 심사하고 답변이 왔어요.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구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와서 가족들이 좀 안심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내 가족이 가해자라 하더라도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공단이 구상하지 않고 있다. 제3자의 범위에 동거 친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